안녕하세요, 성 소장입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분들이라면 적극적인 취업 준비와 사전 계획이 필요할 텐데요. 보통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응시 제한이 없는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와 한식조리 기능사는 채용 공고 1, 2위에 랭크될 만큼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실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응시 제한이 없는 분야 중에서 중장년분들이 도전을 해볼 만한 자격증과 직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뷰 제보를 기다립니다. 영상 링크에 인터뷰 신청을 눌러주세요. 직업, 취업,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주제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소정의 선물과 혜택을 제공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 소장. 주 5일 5시간 근무에 12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서 중장년분들한테 인기 직업으로 떠오른 생활지원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1명당 평균적으로 14명에서 18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 신체, 정신 영역을 측정하여 중점, 일반, 두 가지 돌봄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용자의 20% 정도가 중점 돌봄군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며 계약이 만료되어가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채용을 시작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워크넷 등의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올라오는 구인 공고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지원 조건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민간 자격증이 신설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무관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며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업무의 특성상 운전 가능자와 자차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통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계약 만료 인원도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채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근무 시간을 요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만한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응시 제한이 없습니다. 취득하는 방법은 필기, 실기시험을 보시거나 과정평가형에 참여를 하시는 건데요. 과정평가형은 40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뒤에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총 3단계를 통과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자격증에는 지금까지 수료한 훈련 내역이 기재되기 때문에 취업자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이 바로 발급되는 기존의 시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정 자체가 까다로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인 공고가 많은 국가자격증 1위부터 15위 중 3년 연속 8위에 선정되었고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인기 자격증에서도 구인 인원 2위와 공고 비율 3위를 각각 차지한 만큼 채용 문화가 직무 중심으로 변화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일자리 센터나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일자리 센터, 커리어 컨설팅 기업 등의 일반 기업체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경력이 쌓이면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거나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구직자나 미취업자에게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를 실시하여 알맞은 직업과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선택을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업상담사 자격 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경력이 없는 신입의 취업 기회도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청년 사업의 경우 20대에서 40대 근로자분들이 많으며 중장년 사업의 경우 40대에서 50대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상담하고자 하는 목표 내담자를 우선적으로 정하시고 관련 정부 사업을 운영하는 취업처를 찾아보시는 게 취업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채용 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직접 가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이드 대상에 따라서 여행 가이드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신다면 관광통역 안내사, 해외 여행 경험을 쌓고 싶으시다면 국외 여행 인솔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다면 국내 여행 안내사가 적합합니다. 외국어라는 조건이 필요한 만큼 따로 제한이 없는 국내 여행 안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 여행 안내에 종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에 응시 제한은 없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1년에 한 번만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관련 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 여행업 경력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 면제 후 2차 면접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2차 면접시험의 합격률이 1차 시험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여행사, 호텔, 관광 관련 회사로 취업이 잘 되며 프리랜서 여행 안내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행업 이외에도 자격증을 취득한 뒤 대한적십자사의 현장 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병원의 의사, 간호사와 유사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무의사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수목치료기술자는 별도의 학력, 경력,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교육이 종료된 뒤 교육기관 자체 시험에 통과를 하면 이수증을 받게 되고 산림청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산림청장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현재 양성기관은 전국을 통틀어서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나무는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합니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이 나무병원에 근무를 하거나 국가기관, 지자체의 산림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채소를 고르다 보면 유기농이란 마크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귀농 자격증으로 많이 알려진 버섯, 원예, 축산, 산림 분야와 더불어서 유기농 분야는 가장 뜨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웰빙푸드와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많이 도전하는 추세입니다. 분야에 따라서 특화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겠지만 쌀농사나 곡물 재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유기농업 기능사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서는 쌀농사 재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특정 분야를 정하시지 않았다면 유기농업 기능사가 가장 무난한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 분야로는 환경농업 공무원, 연구원, 유기농 가공회사, 유통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1차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후 2차 필답형 실기시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시선과 비례해서 친환경 유기농의 비중은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유기농업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관련 전문 인력도 점점 더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수장.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